저는 지금 미래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선상입니다. 이미 저희가 고지한 것처럼 100일을 말씀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여러 현장들,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현장들을 좀 찾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보완을 하거나 또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현장 방문 일정에 그 현장들을 좀 찾아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성년이 된 대학생, 그 청년, 그리고 그 고령자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가 돼서 또 어른들과 또 사는 이 재미나 또 청년들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도 많이들 듣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주거의 그 규모나 크기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에 어느 정도 주거의식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이런 게 늘 고민이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제 빌트인 가구 또 청년들에게 맞게 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또 고령자분들은 특히 다양하게 특히 욕실이 여러모로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눈에 띄게 좋아 보였습니다. 또 뭐 공유 공간들도 저희가 볼 때는 열심히 마련을 해주셨고 실제로 밑에 이게 이제 생활 SOC 복합형인데 주민센터가 이제 곧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정신호 2호 행복주택 오리동 스테디움을 선보고 5대 개발 목표를 가지고요. 기존 평면과 차별화된 특화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맞춤형 커뮤니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주거 사다리로 시작이거든요. 한 면 더 넓은 공간, 한 칸 더 많은 수납,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역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플러스라는 특화 전략인데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공간을 만들거든요. 이 추진 배경은 도시 재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81년에 건립된 3층짜리 노후공공청사인데요. 이것을 18층짜리를 고밀도로 개발하면서 거기에 주민센터, 주민 편의시설, 그다음에 행복주택을 들어가는 복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로구청과 지역주민, SH공사가 협력을 했고요. 지역주민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업지역인데요. 구로구 경인로 27길이고요. 사업면적은 1037평방미터, 건축계획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총 180세대의 임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신호 2호 주택으로서 건물이 별도 이름은 스페리움이고요. 공간 효율을 위해서 별도의 자치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내부 평면인데요. 대학생, 청년, 고령자로 해서 약간씩 틀린 평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80세대에 대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 책상, 붙박이 옥장이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되고요. 고령자 수급자에 대해서는 벽걸이 에어컨, 책상, 붙박이 옥장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임대료는 시세, 주변 시세, 기준 가격의 60 내지 80%를 싸게 하던 경우가 있고요. 거주 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2년, 한부모 가족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노동층의 경우에는 20년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공은 어때요? 청년 대학생 쪽 앉아봐도 다 완전
이게 21 제곱미터입니다. 7평쯤 되는 그렇습니다. 예. 빌트인으로 해서 수납공간을 수납을 마련했죠. 식탁으로 활용하고 다시 집어. 예. 책상으로 하고. 주방 거의 안 쓰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용 에어컨, 그다음에 이런 가구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하고 그 현장 건축비는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조금씩 그 인테리어 기법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서 기존의 공간이라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런 평형에서 가장 큰 불만이 수납이거든요. 잘 돼서 저쪽 끝까지 다쫙 그렇죠. 기존에 상부장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같이 떨어져서 네. 불편한데 2단 단을 줘가지고 좀 머리도 그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해서 많이 수납하고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은 너무 좋아요 화장실. 이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샤워시설도 물 하면 안 되지. 물 지금 나올 거 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주민들도 모여가지고 친교도 하고 아니면 이제 원래 저희 그것은 집이 좁으니까 친구들 오거나 생일 파티하면 없잖아요. 거기. 그런 게 이제 방 이야기 가지고 하다가 이런 나중에 자기 이제 입장이에요. 정해서 예약해서 이게 모든 층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층마다 하나씩 있고 이제 여기가 다른 층에 가면은 빨래방이 있고 이게 층고가 높아서도 이게 쾌적한 느낌. 근데 이불까지 다 들어가지고 많이 예. 집에서 일단 일주일에 예. 정릉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은 2,000원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바깥에 나가면 4,000원, 5,000원 하는 거예요. 세제 같은 예, 자판기입니다. 네, 자판기. 예. 섬세하게 아주. 여기도 여전히 지금요? 예, 똑같습니다. 예, 이거 빼주면은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 에어컨 이제 다 들어가죠. 여기가 베란다인데 이제 네. 이건 확장형을 네. 확장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아까 거기랑은 진짜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꺾어지니까 예, 큰 느낌입니다. 이게 두 가지 유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게 예. 이런 진짜 수납이 수납이 제일 좋죠. 수납이 그래서 이거 확실히 좀 빌트인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안 그러면 하시는 네.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뜻해서. 의자도 그렇게 있고 이게 원래 여기 잘 착석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안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되고요. 네,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앉아서 뭐 씻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다 수압으로 되는 거니까 따로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요. 사람 보면 피마다 좀 가봐야 되거든요. 유도등 역할을 빠질 때도 자동으로 켜지고 예예 저녁에 자동으로 불이 딱 들어와서 유도등 역할도 침대도 낮게 네. 침대도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달아가지고 공간을 크게는 같습니다.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가 노이즈고 80%가 청년이거든요. 방은 같은데 다만 저 스위치 위치라든지 화장실 저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고 비상등이 곳곳에 있어요. 이 청신호 2호는 그 1호하고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만든 청신호입니다. 사실 이제 서울시내 이 185호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거저 주거 비슷해요. 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이제 위에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지금 신촌 주민센터는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종로 소방서 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파출소라든가 지구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도심 안에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도심형 주거로서 상당히 저희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뭐 국회에서 위원장님께 PT 보여드린 거에도 이제 차량 기지나 뭐 인물법 부정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한 16,000개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5년간 한 3만씩 이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컴팩트한 것들이 몇 개 작은 생활권으로 묶여서 그 안에서 소위 오림비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이런 유형의 주택들이 상당히 관광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청신호는 2030 세대를 타겟팅으로 한 거고 3040을 위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금 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열리즈홈이라는 지분적인 주택, 그게 있고 5060을 위해서는 이제 연금형 주택을 좀 버전업 시킨 누리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표를 보시면 20 몇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더 나은 주택을 열심히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와 보니까 어떤 편의성과 이런 것들을 참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 또 세대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작은 공간이지만 잘 넣어두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 애쓰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획일화된 어떤 주택 문화에 떠나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선택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도 많아지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집의 어떤 평수보다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깨끗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안식이 되고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런 좋은 도심에 교통도 좋고 이렇게 깨끗한 시설에 이렇게 홀로 살 수 있는, 혼자 살 수 있는 어떤 중년 장년을 위한 집들이 있다면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니즈들도 좀 넓혀봐 주셨으면. 요새 이제 주택 문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작년 말까지는 국토교통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렵게 비판도 받고 이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요. 곰곰이 좀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청년층의 상실감이고요. 주거 문제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좀 절망감이라 그럴까? 이제 나도 내 이렇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내가 독립해서 이제 직장 문제가 첫째 걸리고 주거 문제가 걸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상실감은 어떻게 그러면 커버를 해줘야 되나. 이제 저도 저희 애들이 그 25살, 28살 이럴 때 아직 돈 버는 애들은 없고 하나 봉천동, 하나 신림동 이렇게 원룸을 살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그 인구 한 3분의 2가 서울 근처 수도권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다. 애들은 얘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얘네가 원하는 거 부모 세대와 같이 내가 전세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원했는데 그거는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제 안정된 형태의 저가에 이 소득으로서 어포더블한 어떤 수준의 렌트를 공공에서 제공해 주겠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많이 돼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건 없고 근데 그 외에 그러면 다 충족될 것이냐는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주거 사다리나 해보고 장기 타겟을 두고 이제 밀어주고 추진단에서 그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걔네가 안심을 하고 수그러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이제 빚을 많이 내가지고 뭐 3억, 4억 빚도 아닌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은 없어. 어차피 집 많이 오를 테니까 빨리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 굉장히 꼬여버리는 문제가 돼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비정상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자본을 축적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하다가 한 40대 이렇게 됐을 때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설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구 유럽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집 사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이상이지 20, 30대가 집 산다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이제 대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집을 사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이 제공하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같은 데 들어와서 한 뭐 10년 정도는 살다가 축적을 해서 이제 나가는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진선미 단장님이 말라고 했던 그 내용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한 장의 얘기가 아니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놀라지 말고 이런 데를 한번 거쳐서 집을 40대, 50대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걸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뭐 SH가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SH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싼 땅 택지 찾아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이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공공임대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부지를 개발하면 그러니까 부지 그렇게 유일부지 저렴한 부지를 개발하면 민간이 들어가서 정말 그럴싸한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를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지 왜 공공임대냐 이제 이 저항도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공정책을 발표한 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꽤 효과가 있다고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지금 우리가 공공정책이라고 할 때 유료부지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18,000개쯤 그건 확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추가로 지금 못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유지의 문제죠. 조직과 예산의 문제고 말씀하신 것도 저 충분히 공감 가는 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사는 사람들하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주동의 만족도는 같아요. 근데 다만 외부 인프라들 생활에서 공간복지가 있었지만 지금 넣어주면 그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주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공공임대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제 부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까지는 됐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상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냥 나의 인생 계획에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집을 살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임대라 할지라도 그런 걸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또 빚을 져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어떤 빈부의 차가 아니다 이것이 이 임대주택이 어떤 그런 이미지 개선도 저희는 이제는 저는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저한테 뭐 누군가의 시선이 불쌍하다 이런 시선이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이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꼭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붙어요. 스스로 이것부터가 개선될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공공임대 재정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60만 호가 있고 전세가 25만 개 있으니까 135만 개 정도는 힘들하게 공공임대 어쨌든 이제 그 중에 한 20년 이상 된 게 이제 한 15만 개, 20만 개 나오고 또 시간이 1년씩 지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태릉이 지금 핫한데 태릉에 어떤 사람들 그 귀한 땅을 그 국가가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분양주택을 넣냐, 다 임대로 지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여기가 임대만 다 지으면 이 낙이 찍히고 거기에는 환경이 더 안 좋아지니 분양을 같이 섞여야 오히려 품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통일된 공감대가 없어요.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정부가 지금 같아요. 이거 한 건의 재정 정책 수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생주택 이런 형태로 대칭원화평으로 가고 그러면은 공공임대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산층이 가려면 역세권으로도 가야 되고 도시 외곽이 아니라 모양도 좀 외관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고. 전체를 다 임대로 가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 변호사님 의견을 찬성합니다만은 그건 시간이 걸리니 첫 단계 사업은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 34개는 어차피 가는 거다. 이걸 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부 지원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현실적이지, 그거를 이쪽 건도 저쪽 건도 하다 보면은 지금 저는 굉장히 벌써 1년 날려버린 게 아까운 거예요. 첫 번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속도를 내게 하고 거기서는 진짜 모양이 잘 나와야지. 그래서 결국 홍보라는 게 뭐예요? 정책 홍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홍보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전자대책 발표하면서 일부는 민간 참여를 통한 이제 기여 방안도 좀 있거든요. 어제 이제 만났던 게 이제 호텔업자들이 그분들이 정말 안 되는 지금 호텔 50%도 매출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을 바꾸고 싶다라면 인센티브를 통해서 바꿔주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과정에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 공공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기엔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래서 좀 민간 부분도 동원하는 방안을 같이 좀 강의하도록 주겠다는 그런. 오리동 사업이 잘 됐던 거는 뭐냐면 구로구가 돈을 별로 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이제 용적률이 워낙 높아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남는 걸로 이렇게 밑에 걸 지어주니까 자기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이제 다른 구청들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가보면 구청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공공시설을 갖다가 만드는데 들어갈 돈을 못 조달하니까 이 사업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레소시 있잖아요. 생활레소시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합화하면 돈 주고 이런 걸 갖다가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렇게 도시에서 임대주택 딱 지면서 이제 이게 사실 밑에 있는 게 다 생활레소시죠. 이런 걸 갖다 결합시키는 거를 조금 쉽게 해주면, 아니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해주면 이게 빨리 갈 텐데 그런 거를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노인용 그 주거약자형 주택 그 들어갔을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오면서 잠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실 화장실에서 이렇게 뭉쳐가 없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다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가 한 20년 조금 더 지나면 노인하고 장애인이 어떤 주택에서 살 확률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다 그런 집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집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신축으로 짓는 주택은 다 그런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임대로, 아니 임대주택으로 한 30년 정도 하면은 국가가 그 부여한 과업을 다 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그 주택을 갖다가 새로 짓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새로 투자를 하죠. 그게 당연한 건데. 일본 사례도 보니까 그죠? 민간에서 공급은 거의 뭐 제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민간에서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또 사업이 안 되니까 적정한 공공기여를 하는 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민간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전월세라든지 아니면 집값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맙습니다. 또 봬요. 오늘이 뭐 두 번째이고요. 계속 질 좋은 그 다양한 공공주택을 좀 찾아가 볼 건데, 아까 말씀해주신 전문에도 가보고 여러 공간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